네, 안녕하셨어요. 간성입니다. 오늘은 그 세간에 관심이 많이 되고 있는 그 공황장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공황이란 말 자체는 당연히 그 이런 동의보감이라던가 그런 한의학의 그 서적에 나오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이게. 근데 우선 공황이라 그러면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그 팬이라고 하는 PAN이라는 단어를 이게 여기가 미국이니까 여기가 지금 그 여러분께서 만나시는 의사도 미국 의사가 많고 미국 학교에서 배우신 의사분들을 만나시기 때문에 영어로 설명하시는 게 이해가 빠르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동양의학이지만 이렇게 영어 개념을 같이 합니다. 아마 이해하시리라고 믿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동양의학을 얘기하지만 그리스 신화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뭐 이렇습니다. PAN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또 이 살다 보면은 사회에서 마주치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그 신의 이름이에요. 일종의 그 알다시피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여러 가지 신이 나오잖아요. 뭐 한국 발음으로는 제우스죠. 제우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신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들판이나 그 야생 이쪽에 있는 신 중에 한 명이라 그래요. PAN이.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주로 이렇게 혼자 여행하는 여행자가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이게 예측하지 못하게 갑자기 뭐 우리가 이렇게 뒤에서 사람을 놀래키던가 그러면은 얘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놀래키면은 깜짝 놀라잖아요. 그 아무도 없고 뭐 외롭게 어디 혼자 가거나 뭐 예를 들어서 숲속이거나 동굴이거나 이런 밤이라던가 이럴 때 그랬을 때에 그 혼자 여행하는 사람의 그 놀라는 과정 이거를 그 팬이라는 그 신이 그렇게 하면서 맞으면 장난기가 있다 그래야 되나? 굉장히 그걸 즐겼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여행객이 예기치 않은 그 두려움으로 굉장히 그 당황해하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의미한다. 거기에서 팬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저 시청자들께서 그 자주 보시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패닉 어택 이런 말이 아마 좀 이해가 더 잘 되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뭐 물론 이렇게 공황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뭐 대공황이다 시사 용어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연관이 물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그 팬이라는 PAN이라는 신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분노에 차가지고 거기서 분노를 터트림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이 놀라게 되는 이런 그 그림을 상상해 보시면 그 공황이란 무엇인가 패닉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공황은 뭐고 공황 장애는 뭐고 이것이 어떤 동양의학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어떤 감정의 기복 특히 칠종 중에서 어떤 특정한 감정과의 그 상관관계 거기에서 나오는 병리는 어떻고 치료하는 어떤 그 원리는 무엇이고 이런 거를 지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의보감 같은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감기가 실하면은 거기에 보면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소리 지르는 부분 나오고 이빨을 이렇게 악 다무는 모습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하나의 힌트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 보면은 그 간의 기운, 간이 어떠한 이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그 패닉하고 간의 기운하고 상관이 있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시사하는 게 아닌가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잠깐 제가 그리스 신화에 말씀드렸으니까 또 우리 동양의학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사실 원래 음식으로 치면은 메인 메뉴가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 그 처음에 들으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경계, 정충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절인데 이거는 경계, 정충, 건망, 공은 아니면은 건망, 병은 화유, 외수, 척척, 연이다.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경계, 정충 이런 것이 복잡하실 거 아니고 가슴이 굉장히 빨리 뛰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막 가슴이 요동칠 때 있죠. 그런 거를 이제 경계정충 건망 공은 여기서 이제 희노우사 비경공의 공이에요. 공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놀라웠게도 그 이것이 그 한
길면은 수천 년 전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책에 우리가 뭐 서양의학이 더 좋다, 동양의학이 더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어떤 서양의학적이고 소위 말하는 과학적이라고 하는 그 병증, 공황장애를 DSM-4를 비롯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서 와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온, 이 굉장히 최근에 나온 병이거든요, 이게. 근데 수천 년 전에 나온 의서에 자문 요즘 서양 과학의 설명보다 어떤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제가 한문으로 읽으니까 확 와닿지 않으셔서 그렇지. 제가 그래서 그런 그 말씀을 모두에 같이 드리면서 이것은 요즘의 병이지만 결코 옛날에 소위 말하는 그 황제내경, 소문이나 이런 데에서 이거를 간과했거나 모르고 넘어간 병이 아니라는 그런 그 놀라운 사실을 한번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공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인간을 비롯한 이 동물들은 반사적으로 작동되는 반응이 있는데,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생물학적으로 이러한 위험 상태에서의 그 반응을 말하자면은 싸울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Fight or flight response라고 얘기하거든요. 위험에 닥쳤을 때 같이 대적해 싸울 것이냐 아니면 도망갈 것이냐, 이런 위험에 반응을 하게 되는 그 어떤 하나의 뇌기능이다, 뇌의 정상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서양의학에서는 풀어놓고 있어요. 이런 반응이 주로 관계되는 그 신경이 이 오토노믹 자율신경계하고 또 심파터릭 그 신경계통이 이렇게 연관이 되게 되겠습니다. 연관이 돼가지고 교감신경이라 그러죠. 한국말로는 교감신경. 활성화가 쫙 되면서 나타나는 반응들, 동공이 커진다던가 심장이 빨리 뛴다던가 뭐 이런 것들, 땀이 갑자기 난다던가 이런 것들인데요. 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공황이라고 하는 공황 발작하고 공황 장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황은 실제로 위험이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고요. 위험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해가 없는 상황에서 공황 발작이 유발되는 것을 우리는 공황 장애라 그러는 거예요. 공황 장애에서는 발작이랄까 심틈이 반복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내가 이러다가 또 다른 발작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근심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이것을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불안을 예상한다. anticipate 한다 이거죠. anticipatory, 뭐 fear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한국,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통계상으로 10% 이상이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뭐 최근에는 막 연예인들 때문에 이게 많이 좀 알려졌는데 공황 발작을 경험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5% 미만은 평생 동안 이거를 그 공황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 이런 그 결과가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로 따지면 50만 명 이상 정도가 공황 장애를 겪었거나 가지고 있다, 과거에 경험한 적이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그 요즘에는 한국이고 미국이고 간에 세계적으로 아마 이게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전 그 수치인데 2005년에서 9년, 10년 사이에는 한 50에서 60% 이상 증가됐다 그래요. 지금 최근에도 뭐 이거보다 이상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어떤 증상들이 갑자기 발생해서 보통 한 10분 이내에 최고조로 이르는 심한 어떤 공포와 불편감을 경험을 하게 되죠. 이런 그 영어로 얘기하면은, 자, 이걸 뭐 에피소드라고 그래요. 에피소드. 다음 한 몇 가지 증상이 있는데 제가
좀 불러드리면 이 중에서 적어도 4가지는 해당이 돼야지 우리가 그 공황이다, 공황장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 저린 이런 느낌, 심장 박동이 굉장히 빨라지 심계 항진이 되는 거죠. palpitation. 말씀드린 대로 식은땀이 난다던가 몸이 살짝 떨릴 수가 있고요. 호흡이 가빠지기 때문에 그 shortness of breath, 가슴이 답답해지고 뭔가 질식하거나 통증도 심지어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뭐 터질 것 같다. 심지어 구역감, 이런 nausea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고, dizzy, 막 현기증이 오거나 조금 비틀거리거나 뭐 어떤 심한 경우에는 오한이 오는 chill 이런 거 올 수도 있는 것이고, 화끈거리기도 하고, 이래 얼얼한 느낌이 뭐 찌르는 듯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약간은 마비되는 느낌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비현실감, 이게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또는 자신으로부터 분리된 느낌, 통제력을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좀 내가 혹시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미쳐버리는 거 아닌가, 심한 경우에는 내가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죽을 것 같다, 이런 그 발작, 공황 발작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경고나 어떤 확실한 그 로직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어떤 공포의 쓰나미 같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밀려와 가지고 위에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한 불과 10분, 20분 안에 금방 클라이맥스에 도달하는 상태를 말을 한 겁니다. 30분 이내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아주 드물게는 1시간 이상 가는 경우도 뭐 있다 그래요. 공황 발작이 적어도 한 번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야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상은 한번 증상이 발생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중지시키기가 어렵고요. 증상이 실제 상황하고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 무슨 다른 어떤 종류의 검사, 뭐 영상 촬영 이런 걸로 그 공황 장애를 진단하거나 발견해내기는 불가능하다 그러죠. 그래서 공황 발작은 공포를 일으키는 어떤 특별한 원인이 없으면 이게 무슨 어떠한 약물 중독도 아니고 위드로울이라고 하는 금단 현상도 더더군다나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정신장애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것이죠. 심장박동의 빠른 증가가 가장 그 두드러진 그 특징인데요. 다른 발작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그 관심, 미리 걱정하는 거 이런 걸 계속 유발하기 때문에 그 심장박동은 더 심해지고, 거기에 이제 아까 그 처음 드린 그 미리 예상한다, anticipation, anticipatory, 뭐 anxiety, 그러니까 anxiety가 내가 또 이렇게 될 것 같아라고 하는 불안감, 아직은 벌어지도 않았는데 그 벌어질 수도 있는 위험에 대한 예상 불안으로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생활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참 이게 현실적으로 아직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될 거라는 예상으로 이미 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의학에서 제가 말했던 7종 중에 마지막에 공포, 이게 우리가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제가 그때 조스 영화의 그 음악 듣는 그 예를 한번 들었었잖아요. 영화의 음악이 딱 나오면은 이거 상어가 나오겠다, 예상되잖아요. 이게 공짜예요. 상어는 아직 안 보여요. 근데 그 영화에서 음악이 나오면은 관객들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예상하죠. 그게 어떤 적절한 뭐 제 나름대로 설명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공황 발작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 도움을 청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근데 뭐 이런 어떤 그 closed phobia라 그러는데요. 어디 갇혀 있는 데나 뭐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거에서 오는 그런 공포증, 임소 공포라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게 요런 것들하고 이거 특정한 공포하고는 약간 이게 분리돼야 됩니다. 공황장애와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임소공포, 아까 얘기한 클로즈 포비아 같은 거, 특정적인 증상일 때는 구별하기가 근데 사실 어렵습니다.
비행기에서도 공황 발작이 있기 전까지는 편안하다가 비행하던 사람이 발작이 한번 예를 들어서 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비행기 타기도 전에 아니면은 뭐 게이트에서 이미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음을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공황장애로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뭐 한 30% 정도는 공황장애의 30% 정도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비행기에서 나타나갔던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요. 이게 만약에 비행기가 자동차만큼 사고가 날 그 사고 자체가 무서워한다면은 이거는 공황장애라고 볼 수가 없겠죠. 이거는 그냥 공포, 특정 공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판단은 공포의 공포를 내가 예측하느냐, 예측할 수 없느냐, 미리 예측해서 무서워하느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공포냐, 아니면 그 공황장애냐. 그래서 이런 그 공황이 무엇이고, 공황장애가 무엇이고, 간단하게 동양의학적인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는 혹시 이것이 그 조금 더 들어가서 상황을 보면서 증상을 좀 더 보면서 동양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측면 쪽에서는 이게 약물 대신에 한약 약재들이 혹시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